포항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 1명이 포함돼 있어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권역별 대토론회가 포항에서도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우세했고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관심은 저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권역별 대토론회가 포항에서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관심은 저조했고 패널 간 토론에서도 통합에 따른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등 동부권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권역별 대토론회가 포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도 제조업 이렇게 서비스업이 강한 곳에 필요한 시설과 제조업이 강한 곳에 그 경쟁 우위가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곳에 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이것을 패키지로 유치를 한다면 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하지만 행정통합을 통한 비전과 전략은 이미 시장과 도지사 두 기관장의 선거 공약을 합친 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전 전략은 경북도지사 선거 때 도지사님의 공약, 대구광역시 시장님의 선거 공약을 플러스 알파 시켜놓은 거, 비전을 제시해 놓은 거 정도로. 경제성장 논리에만 너무 몰입하고 있다며 통합이 아닌 공유와 협조 등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제적 배분만 초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치 능력으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소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과연 있는지. 또 북부권과 동부권의 역내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통합의 효과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중에서 1명으로 줄이는 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광역시와 경북 도예구 공무원 수가 줄었는데 공무원 수가 줄면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장과 유튜브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한 동부권 주민들은 160여 명, 동부권 전체 주민의 0.02%만 지켜봤습니다. 이처럼 관심이 적은 만큼 기초단체별로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 시기에 왜 추진하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왜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이왕 출범을 했고 위원장님 2분 계시지만 공론화 과정이 보다 더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토론회가 일방적인 설명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게 대다수 동부권 지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중학생 1명이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가족 3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가족 가운데는 중학생 1명도 포함돼 있어 동료 학생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자문 결과 등을 검토했지만 위법이나 절차적인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 결과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가균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폐기물 매립장 증설 사업과 관련된 주민공청회가 논란 끝에 무산됐습니다.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는 네이처 ENT가 2014년도에 체결한 상생협약을 위반하고 추가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립장 증설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폐기물 매립업체 네이처 ENT는 이번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통해 앞으로 20년 뒤 총 47만여 제곱미터에 1270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폐기물을 매립하게 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 그 샘물 쓰지 마라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제10회 인권보도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심사위원단은 포항 MBC가 제철소 노동자의 직업병과 인근 주민의 환경성 질환 실태, 나아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는 권력기관들의 카르텔을 고발함으로써 지역사회 인권 문제를 용기 있게 다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진정사건 조사를 마치고 경주시와 경주시 체육회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체육회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최 선수의 폭력 피해가 점차 커졌다며 구성원을 보호할 규정과 인력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자체 소속 운동부가 시정 홍보 또는 타 지자체와 경쟁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미드필더 마리오 크베시치를 영입했습니다. 크베시치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정교한 패스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베시치는 그동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독일, 슬로베니아 리그에서 활약했으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U21 대표로 11경기 2득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지역혁신기관들이 교육부의 지역혁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북대와 대구대, 대구 경북교육청과 테크노파크 등 13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내년 한 해 사업비로 686억 원, 지방비 30%를 빼면 480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오는 5월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주 화랑마을이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회원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화랑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들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 평가 역할을 담당하고 동아리는 자원봉사와 국궁 2개 분야에서 각각 15명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화랑마을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